내년부터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네, 지금 하는 게 유리하냐, 내년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냐, 1억 6,800만 원만큼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 올라가네요. 그렇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명품 마곡지점의 반수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무사님 모시고 또 세금에 대한 또 재미난 유익한 정보들 함께 네, 얻어가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년부터 네.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네, 어떤 네. 내용이 달라지게 되나요? 우선은 또 12월 달 들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상담을 오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23년도부터는 취득세의 과표 자체를 네.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할 때 네. 이거를 원래 원칙으로 예전 같으면은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써서 네.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3년도부터는 시가 표준액도 물론 똑같이 이용을 하지만 네. 시가 인정액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이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행으로 보시면은 개인 네. 같은 경우는 신고가액, 네. 그러니까 유상거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상거래를 한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매매가액 같은. 네, 내가 얼마 주고 집 샀다라고 그렇죠. 신고하는 예, 예. 그 신고가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 건 네. 법이 실질적으로 22년과 23년이 변동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상취득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상취득이라고 하면 뭐 증여나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무상취득이라고 하면 증여나 상속인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짜란 얘기잖아요. 그쵸.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액처럼 확정돼 있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부득이하게 그 전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명칭을 써서 네. 그 시가표준액에 포함되는 것들이 일반 기준시가, 공시지가, 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네. 이렇게 오픈돼 있는 금액으로 네. 취득세를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부터는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을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가 인정액은 뭐냐면은요,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뭐 미리 좀 시가 표준액과 시가 인정액에 대한 부분을 좀 단어도 비슷하니까 네, 헷갈리실 용어 수 설명을 있어서 좀, 네. 네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면은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량이나 가격을 의미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표되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면은 이게 흔히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개념을 잡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가의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가격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KB 시세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그런 되나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어.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이 네. 이 뭐 아파트를 살 때 네.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가격. 이 아파트 이 호가든- 정도면은 뭐 적당하지.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가격을 사실은 산정하는 게 어려울 뿐인데, 네. 흔히들 많이 쓰는 가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에도 나와 있고 뭐 그쵸. 혹은 뭐 그 옆의 혼수는 얼마에 거래가 됐고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액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가, 네. 그걸 이제 시가 인정액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그걸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네. 사실은 그냥 이제 설명만 들으셨을 경우에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포에 있는 뭐 네. 아파트라고 그냥 할게요. 네. 공시 가격이 약 29억이에요. 네. 그런데 실거래가는 뭐 43억 원에 거래된 게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2년도까지는 공시 가격 29억 원에 뭐 그냥 취득세만 놓고 보면은 증여, 그러니까 무상 취득이니까 네.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취득세율이 12%였거든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뭐 그 농어촌 특별세나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 뭐 포함되는데 그 숫자는 그냥 이제 뭐 논외로 네. 치고 네. 취득세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29억 원에 원래는 12%였어요.
지금 2022년도 연말까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시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가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12%를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왜냐면은요, 구청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시면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고지서를 줘서 그거를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 가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근데 세법상 증여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보통은 증여일자로 보거든요. 네. 그때 내가 아무리 1년 전에 너한테 증여할게, 너 이거 가져가라고 둘이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법상에서 통용이 되는 증여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한 날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그 취득세가 먼저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쵸. 그 납부를 할 때 구청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혹은 과세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결국은 시가 표준액,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죠.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과세를 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원래는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시가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액으로 사실은 추후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당연히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다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거의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23년도는 아예 이제 법제화를 시켜서 네. 무상 취득인 경우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네. 공시지가가 됐든 개별 주택 가격이 됐든 공동주택 가격이 됐든 그걸로 고지를 하더라도 추후에 세무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시가라는 부분이 확정이 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29억일 때는 22년도 말까지는 현재 취득세 12%로 계산을 했을 때 3억 4,8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시세가 있었다, 실거래가가 있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다, 혹은 신고 들어간 금액이 43억 원이었다, 혹은 세무서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금액이 43억 원이었다. 그러면 취득세도 43억 원에 12%를 계산해가지고 5억 1,600만 원에 올라가네요. 그렇죠.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어쨌든 그 갭 차이인 1억 1,800만 원만큼 취득세를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 올라가네요. 그렇죠. 엄청 큰 이슈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네. 보통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실제 시세의 70%, 60%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취득세를 그동안은 적게 내고 있었다라는 개념이라면 시세에 비하면 내가 돈 주고 살 때는 당연히 43억에 살 테니까 그렇죠. 내가 신고한 가격, 그렇죠. 매매한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도 이제 43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고지를 하고 계산을 해서 납부를 했을 텐데 이거는 무상 취득이다 보니까 가액을 확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법제화시켜서 나중에라도 어쨌든 추징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다 보니까 증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혹은 그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해야 되는 요건 자체가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이제 하락세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하락 장일 때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40억일 때 하는 것보다 당연히 35억일 때 하는 게 유리하고 30억일 때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그로 인한 증여세가 줄어드는 금액과 지금 방금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린 그 1억 6,800만 원의 차이가 올해 차라리 12월 말일 전에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더 내더라도 취득세를 덜 내는 게 유리한 거냐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공시지가보다 더 싸질 것 같으면 내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 거고 맞습니다. 야 내려가도 공시지가만큼은 안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이라도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어디가 더 유리하냐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겠네요. 네. 고민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네. 고민을 하면서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상의를 해봐도 네. 사실상 세무사님께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명확하게 뭐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그쵸. 예,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집값이 내년도 이후에는 얼마나 떨어질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라, 그쵸. 예, 예측을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것뿐이지, 그쵸. 명확하게 숫자상으로 딱딱 계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시가 표준액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세율이 원래와 동일한 3.5%,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세율 붙여서 뭐 3.8%, 4% 이렇게 되고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 시가 표준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3.5%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 지방에 있는 주택이다 혹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하면은 사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증여를 하시는 게 취득세는 어차피 변동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증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공동주택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네. 근데 시세는 4억이래요. 네. 예, 2억 5천일 때 지금 현재 22년도 말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3.5%니까 취득세만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네. 875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네. 네. 근데 이게 2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게 4억에 3.5%니까 네. 네. 1,400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많이 네. 올라가네요. 근데 그 갭 차이가 525만 원이에요. 네. 네. 525만 원은 사실 증여로 보면 1억이면은 네. 1억이면은 증여세율이 10%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 10%만 놓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 1,000만 원을 줄이고 취득세로 520만 원을 더 낼 거냐? 네. 아니면 내년도에 이후에 집값이 어차피 떨어지는 게 그렇게 갭 차이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취득세를 아끼는 게 유리하냐? 네,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고민의 방향이 네, 결정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언제 실행을 할 거냐는 당연히 세금적인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조언을 네. 들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 같아요. 여력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이 증여는 무상증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자만 바뀌는 건데 현금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네,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느냐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 사실은 이 한 가지만 보고 취득세 내년부터 바뀐대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되는 거야? 혹은 올해 안에 증여를 무조건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증여라는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셨으면 네. 증여는 도대체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증여는 계약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가 실제 이루어진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네. 접수된 날짜가 결국은 증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여 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증여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증여 등기 접수를 할 때까지 보통 뭐 자료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보통 하루에서 길게 걸리면 3일 정도가 걸려요. 네. 뭐 물론 이제 법무사무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하루나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증여를 하시겠다 그러면 최소한 12월 27일 전에는 뭔가 움직이셔야 결정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혹시라도 때를 놓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